보은군의 특정 업체 봐주기 행태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전 보은군 수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빙자해 건설 현장을 돌며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이 구속됐습니다. 유령 노조도 차렸습니다. 팬데믹 종식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청주공항 국제선 취항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항공기 확보 경쟁이 붙었습니다. 충북의 비회원제 골프장 대부분이 대중형으로 전환됩니다. 정부의 그린피 상한을 따르게 됐는데 그래서 그린피가 잡힐까 전망이 분분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보은군이 속리산 산림레포츠 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특정 사업자에게 갖은 특혜를 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정상혁 전 보은군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보은군이 올린 속리산 레포츠 시설 위탁 입찰 공고입니다. 응급처치 자격증을 가진 전문 요원을 3명 이상 보유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이 공개 입찰은 유찰만 6차례, 7번 만에 낙찰로 운영자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제출한 건 응급처치 자격증이 아닌 온라인 응급처치 교육 이수증. 입찰 참가 자격도 없었던 건데 보은군은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나아가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10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혜도 줬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그 당시에 그 교육 수료증을 이제 확대 해석해가지고 인정을 해줘서 이제 현재까지 운영이 돼 왔던 거거든요. 특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2차례에 걸쳐 사용료 6,600여만 원도 감면해줬습니다. 피해 입증 서류도 없어 감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정상혁 당시 군수의 위법한 지시로 가능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불가 검토 결과를 보고했지만 묵살됐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공유재산법 위반,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정정 군수를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또 정정 군수를 포함해 속리산 레포츠 시설 위탁과 관련해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전현직 보은군 관계자만 8명을 지적했습니다. 공개된 거에 대한 처분 요구서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다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편 보은군은 농어촌버스 보조금 운송 원가의 적정 책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가 6년 동안 7억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이번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단양군의 한 직원이 직영 관광시설 수익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렸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현금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거나 중간 수납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1,670여만 원을 가로챈 단양군청 수입금 출납원 보조자를 적발해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또 수익금 세입 처리를 확인하지 않은 관리자에게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적발된 직원은 가상화폐 투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군 금고로 들어가야 할 수입금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령 노조를 만든 뒤 건설 현장마다 집회를 이어가며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소규모 노조와의 연대를 통해 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 띠를 맨 장정 수십 명이 새벽부터 아파트 건설 현장을 막아섰습니다. 일부러 소음 민원을 발생시키기 위해 음향 장비를 동원해 음악까지 틀어놨습니다. 레미콘 차량 등 공사 차량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불법 작업 지시를 감시한다든지 노조 원래비를 요구하는 집회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청주, 진천 등 충북 건설 현장 14곳이 이들에게 건넨 돈이 8,100만 원. 돈을 안 주면 공사 일정에 차질을 주거나 불법 행위를 찾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소음 민원 신고를 일으키기 위해 집회 신고만 209차례나 내기도 했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려해 돈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거의 협박이죠, 협박. 집회 신고를 별미로 와서 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몇 개월을 끊어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내세운 노조에 정작 건설 현장 노동자는 없었습니다.
청주의 조직폭력배 일당이 지난해 건설 현장을 갈취하려 만든 유령 노조였습니다. 2명 이상이 노조를 만들겠다고 신고하면 쉽게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세를 과시하기 위해 별도의 구인 광고로 집회 참가자를 끌어모으고 소규모 노조와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월 250만 원 지급, 4대 보험 가입,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함 이렇게 해서 취직을 하게 된 거고요. 집회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집회 현장에서 이제 조끼를 입고 직접 시위에 참가하는. 노조에 쓰겠다고 받아간 돈은 대부분 개인이 사적 용도로 썼습니다. 경찰은 폭력 조직원 2명과 공범 1명을 특수 공갈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파악 중입니다. 한편 충북 경찰은 원래비 등을 명목으로 공사를 늦추겠다고 협박해 6억 원 상당을 갈취한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기사 14명도 입건하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 10여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청주국제공항에서는 여전히 남의 얘기입니다. 국제정기 노선이 재개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지금도 1개 노선뿐이고 예정됐던 추가 취항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약 3년 만에 국제정기 노선이 재개됐을 때만 해도 청주공항 국계선의 잠정 취항 일정은 이달 말부터 줄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먼저 4월 3일 일본 오사카 취항을 예고했던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 예정대로라면 지난주 토요일 오사카를 오갈 2호기를 들여왔어야 했지만 일정을 한 달 정도 미뤘습니다. 급증한 항공 수요에 항공기 확보 경쟁이 벌어지면서 먼저 빌려간 다른 항공사의 기체 반납이 늦어져 도입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국제선인 오사카 취항은 5월 12일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3호기 도입 역시 미뤄져 일본 나리타는 6월쯤, 대만 타이페이는 7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납된 비행기를 가지고 저희가 바로 이제 저희 회사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한테 맞는 또 스펙으로 변경도 해야 되고 또 외관도 당연히 에어로케이 비행기로 랩핑도 해야 되고 이런 좀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3월 말에서 4월 초 태국과 대만 노선 취항을 언급했던 티웨이도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대만의 경우 코로나19 인력 감축 여파로 현지 조업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정을 잡지 못했고 태국 방콕도 다음 달 말로 취항 계획을 짰습니다. 다만 5월 중순 일본 오사카, 6월엔 베트남 야짱과 중국 옌지 취항을 추가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3, 4월 취항을 준비했었는데 현지 조업 문제로 취항일이 현재는 조금 연기된 상태이고요. 기타 이제 나머지 노선들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노선은 4월부터 시작해서 청주공항의 첫 미주 노선인 오사카 경유 괌 노선을 운항했던 제주항공은 취항 재개 계획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기를 8대 줄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확보 경쟁이 붙으면서 재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은 올해 넉 대를 들여온 다음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정기 노선 재개에 석 달째를 맞았지만 베트남 다낭 1개 노선뿐인 청주국제공항. 충청북도는 기존 국제 노선 재개에 1억 원, 신규 정책 노선 취항은 최대 5억 원을 항공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기꺼이 친일파가 되려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지 열흘 만에 사과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논란을 마무리 짓고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도청 확대 간부회의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글로 논란과 파장이 있었고 이 문제로 도정에 차질을 빚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면 공무원 노조 충북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도민들의 분노는 친일 굴욕 외교에 대한 찬양 때문이라며 친일파 표현에 대해서만 사과하고 정부의 제3자 배상안 지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한 김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어제 예정됐던 청문회를 취소했습니다.
박경숙 위원장은 의회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임용 승인이 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자 의회 경실하며 원장 재공모와 도지사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참여연대도 의회를 경시하는 충청북도의 노룩 승인 인사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이제라도 사죄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라고 논평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인사청문회가 법적 요건도 아니고 이번 사태는 중기부가 승인 통보를 서두르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충청북도 출자 출연 기관장들은 지난 2019년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 협약에 따라 임용 전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천정부지로 오른 그린피 덕에 골프장은 호황을 누렸지만 이용자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골프 대중화 속에 정부는 올해부터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 또 대중형으로 나눠서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대중형은 정부가 정한 금액보다 비싸게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인데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기존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나뉜 골프장이 올해부터 회원제와 비회원제 그리고 대중형으로 바뀝니다. 대중형 골프장은 4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1월의 이용료, 즉 그린피를 평일 18만 8천 원, 주말 24만 7천 원보다 낮게 정해야 합니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1인당 1만 2천 원의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까지 2만 1,120원이 부과됩니다. 즉 대중형 골프장은 정부가 정한 계절별 평균 요금을 따르는 대신 2만 원 상당의 세금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충북에서 영업 중인 골프장은 모두 40곳. 이 가운데 청주 그랜드와 진천 철룡, 충주 스타 등 5곳이 회원제를 유지 중입니다. 비회원제 35곳 가운데 32곳은 대중형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비회원제 골프장 90% 이상이 대중형 전환을 통해 세제 혜택을 선택했고 나머지 골프장의 추가 이동도 예상됩니다. 저희가 취합을 해서 검토한 거를 문체부에 올리면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보내주면 그걸 대상으로 대중형 골프장이 지정이 되는 절차입니다. 관건은 그린피 하락 효과가 있을지 여부입니다. 골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조금 이제 금액이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아직도 좀 비싼 편입니다. 지금 대중제 골프장을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기준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상한선으로 정한 평일 18만 8천 원과 주말 24만 7천 원은 수도권 골프장의 기준, 지역의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선 정부 가이드만큼 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특징이나 지역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평균값을 보다 조금 더 낮추는 게 그 골프 인구의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기대한 것처럼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이제 본격적인 골프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어제 저녁 8시 15분쯤 충주시 중앙탄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충주휴게소 인근에서 48살 남성이 운전하던 14톤 화물차가 4.5톤 화물차와 SUV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화물차와 SUV 운전자 모두 무사했지만 불이 난 화물차 잔해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면서 양방향 교통이 한때 최장 6km까지 지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음주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보은군 수한면 당진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의 한 졸음쉼터에서 불에 탄 승용차 안에 4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복부 쪽이 흉기에 찔린 것을 발견하고 사망과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숨진 남성에 대한 부검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성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 출국 대기 중이던 중국 교포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습니다. 청주지검 형사 2부는 지난달 7일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중국 교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해 징역 6개월을 복역한 뒤 강제 출국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청주 우암산 둘레길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이미 걷기 길이 있는 우암산에 폭 2m의 보행 데크를 추가 설치하면 우암산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또 이제라도 둘레길 사업을 중단해 청주의 마지막 보루인 우암산을 보존하고 사업비 100억 원도 절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우암산 순환도로 2.3km 구간에 보도폭을 4m로 넓히는 보행데크 설치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병영 전 총장 퇴임 이후 넉 달 가까이 비어있던 충북도립대 총장 공모가 이달 말 추진됩니다. 도립대는 교수와 외부 인사 등이 포함된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초빙 공모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최종 후보자 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후보자들에 대해 충청북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가 의견을 내면 충북지사가 임용을 결정합니다. 도립대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는 지난해 학내 교수 2명을 최종 후보로 선발했지만 충청북도 인사위가 부적격 결정을 내리면서 인선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증평 송산초등학교 예정 부지에 유채꽃밭이 조성됩니다. 증평구는 어제 LH 충북지사와 협약을 맺고 학교 설립이 늦어지면서 쓰레기 투기와 무단 경작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송산초등학교 부지 12,770제곱미터를 유채꽃밭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꽃밭 사용기간은 오는 2025년 2월까지로 늦여름에는 메밀꽃밭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증평군이 보강천 하상주차장을 다음 달 3일부터 한시적으로 개방합니다. 증평군은 주차 공간 부족과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증평읍 창동리 일원의 보강천 하상주차장을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될 때까지 무료로 임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하상주차장에는 화물차 58대와 승용차 5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강천 하상주차장은 지난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난 뒤 폐쇄됐습니다. 단양군이 한국관광공사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입장료와 숙박료, 체험료 등을 할인해주는 일종의 명예주민증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옥천과 강원도 평창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시범 실시했고 올해는 단양 등 9개 지자체를 신규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5개월 만인 지난 17일 2만 번째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했습니다. 충주시가 카카오페이와 연계한 충주사랑 상품권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사랑 상품권 카드가 없어도 가맹점 QR코드를 통해 전용 앱에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결제는 카드 수수료가 없어 소상공인이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음성군이 소상공인을 위해 음성 행복페이 카드의 수수료를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지원 금액은 전년도 음성 행복페이 카드 수수료의 0.25%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